그 친한 어떤 부부가 있는데 저 볼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남편이 자기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카톡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결혼한 이후로 뭐 진짜 도라로방 같대요. 말도 안 하고 너무 짜증나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근데 처음에 그 연애할 때는 남자들한테 약간 좀 마약성 물질이에요. 그 도파민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환각 상태, 들뜬 상태에서 굉장히 흥이 나게 말을 잘해요. 근데 결혼하고 진짜 최대 3년이 지나면은 다 식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대번에 안 돼요. 누가 저기 부부인지, 누가 불륜인지 대번에 안 돼요. 딱 보면은. 보통 이제 10년,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지낸 부부들은 어떤 모습이 정상일까요? 밥만 먹어요, 밥만. 그런데 불륜은 이렇게 대화도 많대요. 나이가 많은데, 중년인데.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한데요. 막 가서 대화를 많이 하고, 막 친밀하게 하면은 그만큼 그 부부 간의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중년 부부들이 이렇게 식당 가서 둘이만 앉아서 식사하면서 막 웃으면서 재밌게 대화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장로님 부부 말고. 저 거의 못 봤어요. 애들을 중간에 끼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한 10년, 20년 차 됐는데 둘이 앉아서 막 얘기 저 얘기하면서 웃고 막 싸우면서 얘기 많이 하는 거 말고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애들 문제, 막 돈 문제 놓고 막 싸우면서 얘기하는 거 말고 막 이렇게 다정 연애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시간이 갈수록 돈독하게 만드는 게 소통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그 연애할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너무 잘해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상담했던 케이스 그 남자는요, 연애할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했는데 이렇게 말 없는 남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싸움이 안 돼.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혼 신혼 초부터 소통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소통에 대한 부분이 원리에 대해서 부부가 사실 굉장히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할수록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화법 소통에 대한 원리를 오늘 이렇게 배워가서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서로 풍성하게 대화가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중년이 되고 저는 이제 그 결혼 한 20년 됐는데도 집사람이랑 나가면 되게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막 2시간, 3시간도 짧은 듯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애들 때문에 사실은 장애가 있는데 그 훈련을 언제서부터 하는 거냐면 신혼 초부터 하는 거예요. 그 대화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원리를 공개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소통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소통은 형통이고 불통은 고통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부부 사이에 소통은 형통이고요, 불통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제 결혼 초 지나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요때 대화법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20년, 30년 살았는데 애들이 이제 막 결혼하고 출가하고 앉아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색한 거 있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말이 통하고 같은 한국어 쓰면은 대화가 되는지 알죠? 그걸 진짜 모르는 거예요. 대화법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그 소통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서 정말 부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통은 부부관계의 형통이고, 이거 소통은 형통이고 불통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대화가 중요해요. 가정 내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 강의 통해서 대화가 회복되는 그런 부부 관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소통의 기초를 알려면은요 소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소통이 뭐죠? 말한 사람의 의도한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말한 사람의 의도한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여러분 우리 가끔 그 개그 프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사귀는 여자친구가 오빠 나 살찐 거 같아? 그래서 남자가 갑자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막 긴장하잖아요. 그걸 던졌을 때 의도가 뭘까?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갑자기 또 화내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살찐 것 같아. 그럼 내가 안 예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의도를 잘 못 잡아서 남자들이 힘든 거예요. 언어 패턴이 달라서 그러는데 그건 곧 무슨 얘기냐면 소통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오히려 남자들은 심플해요. 그냥 겉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가 다예요. 근데 여성들이 쓰는 언어가 어려워요. 그 부분을 남자들이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제 남자들만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칩시다. 이민을 갔는데 광활한 미국 땅에서 정말 이 꿈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거기서 수많은 기회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말 배워야 되죠. 근데 LA 같은 한인타운 가면은 한인들만 막 50만씩 이렇게 사는 데서는 안 배워도 되죠. 가면은 안녕하세요 몇 시에요? 그럼 다 알려주죠. 순댓국밥집 여기에요? 막 이렇게 다 얘기하죠. 시카고도 30만이에요. 제 동생이 시카고에 있다 왔는데 거기도 저기 영어 안 배워도 될 정도로 편해요. 근데 정말 미국이라는 세계를 경험하고 내가 삶을 막 아름답게 넓혀가려면은 뭐를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우는 건 기본이죠. 그럼 여러분 부부 관계라는 거는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아니 듣기만 해요. 결혼은 외국어를 배우는 거라고요. 저 사람의 언어를 배워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이 기회의 땅이 되고 무한한 미지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을 경험하려고 그러려면 언어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언어냐면 배우자의 언어. 무슨 얘기세요? 우리 다 한국어 쓰고 국제 결혼 아니에요. 다 통하는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언어를 안 배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 그래요. 다시 배우자의 언어를 배우지 않는 그 노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럼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또 여성들이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고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보니까 거의 70% 80%는 모르고 결혼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지금 뭔지도 몰라. 오늘 와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가갖고 그냥 한인타운에서 살 거면은 그냥 미국 안 가는 게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심하게 고개 좀 끄덕여봐요. 제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미는 게 있어요. 바보들은 절대로 공감을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반응력과 공감력은 지적 능력이래요. 그래서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대요. 오늘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내가 미국 가서 그 기회의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영어를 안 배워. 그러면은 안 가고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똑같아요. 결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의 언어를 안 배워. 여성의 언어를 안 배웠어. 남성의 언어를 안 배웠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공감력은 지적 능력이. 그래서 왜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막 이렇게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했는데 오히려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쪼들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힘들고 혼자 살 때만 못할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소통 문제인데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냥 보이는 대로 물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이름 부르면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찬영 이제 희연 자매의 언어를 다 이해해요? 고마워요. 겸손하게 얘기해줘서. 희연 자매 다 이해해요. 그래. 준이 형 이제 다 이해해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갑자기 꺾였어? 지인 자매 오빠의 언어를 다 이해해? 장 집사님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래. 이경재 집사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 저기는 이경재 집사님 없다고 막 얘기하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연애할 때는 그 병규 형제는 이해해요? 윤경자매 병규 형제 이해해요? 언어? 연애할 때는요, 남자들이 다 이해해요. 왜 그런 거 아니? 남자들이요, 연애할 때는 을이 돼요. 자기가. 을은 주인이 얘기하는 거 다 듣잖아요. 그리고 공감력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다 이해해요. 공감도 많이 해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자기 힘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약 증세라고. 도파민 때문에 도파민. 얘네 없어지면은 뭐 변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오빠가 맞아요. 2년 후에 그 오빠가 맞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남자들이. 막 뭐 얘기만 하면은 뭐 과메기 먹고 싶다고 포항 갈래? 오빠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오징어 먹다 그러면 울릉도 막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던 오빠가 갑자기 막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너 맨날 먹는 거 살쪄 막 이렇게 구박하고. 갑자기 공감인데요. 그런 능력들이 왜 그래?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성김의 우두머리는 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을 관계로 있다가 결혼하면은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지시예요. 그래서 소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변화에도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듯이 여러분 봐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영역에 들어가서 미국 가서 언어 잘할수록 막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죠. 그리고 막 뒤에 막 로컬로도 막 다니고 재밌게 놀잖아요. 안 그러면 한인타운에 멀물잖아요. 똑같아요. 결혼도 상대방하고의 폭넓은 관계를 누리고 행복한 관계로 막 들어가려면 언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국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의 언어가 어떻게 전달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알면은 굉장히 넓어져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언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소통이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풍성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가 서로가 많이 달라요. 그 차이들을 오늘 배우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배울 거니까 하여튼 오늘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말한 사람이 의도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얘기한 것들을 남자가 이해하고 남편이 이해한 것들을 아내가 이해하고 남자들은요 한 번에 멀티가 안 돼요. 한 번에 두세 개 못 해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갖고 배고프잖아요. 그럼 배고픔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아내는 그때 머리 이렇게 볶고 와서 깎아볶고 미용실에서 뭐 웨이브 넣고 와서 남편한테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때 안 보여요. 그럼 막 배고픈 거 찾고 있는데 여보 나 바뀐 거 없어? 막 그러면 뭐 밥 줘 그냥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갈등 생겨갖고 밥은 못 먹고 그냥 죽으로 맞고 이렇게 막 풍지. 근데 그 상태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요. 이 남자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밥 먹여놓고 대화를 하면 남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머리 했네. 괜찮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법이 이 남자가 뭐에 필요한지. 근데 여자들은 다리미 하면서 TV 보면서 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멀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딱 자기 뭐가 꽂히면은 막 얘기하면 귀찮아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화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말한 사람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사람이 쓰는 대화법이나 표현이나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너무 많이 몰라요. 남녀가.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의사소통이란 걸 할 때 여기서부터 배워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배울 때 언어, 한국어로 전달되는 게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그냥 어떤 뜻을 전달해. 그게 몇 프로나 이 사람한테 그 의미가 전달이 될까요? 보통 7%를 잡습니다. 7%.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언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하고 얘기할 때 여성들이 그 언어를 할 때 그 기호로 그냥 오늘 오늘 당신 예쁘다, 뭐 아니면 오늘 뭐 배고프다, 막 이렇게 기호로 전달한 걸로는요 전달이 7%뿐이 안 돼요. 그럼 소리 억양 속도가 38%예요. 예를 들어서 천영 형제가 이제 희연자매한테 당신 오늘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예쁘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정말 예쁘다 예뻐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예뻐 귀찮아서 이거 하는 얘기고 정말 아름답다 당신 정말 예쁘다 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예쁘다라는 얘기는 똑같은데 제스처까지 하면서 막 억양 정말 예쁘다 이런 거다. 예뻐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아우 우리 아들 잘났네 잘났어 완전 다르죠. 뉘앙스랑. 그래서 사실 언어가 7%고 소리 억양 속도 이런 것들이 38%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남자들이 신경을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남자들은 사실은 이제 기호 언어만 전달하면 되니까. 근데 그 정서들이 전달이 안 되면은 반대로 들어요. 반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뻐로 안 듣고 예뻐 귀찮아 이렇게 들어요. 그런 확 감정 상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또 태도, 분위기, 표정이 55%예요. 근데 남자들 표정을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써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호로 전달하는 것보다 소리, 억양, 속도, 또 태도, 분위기,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집에 가면 이제 아내들이 하잖아요. 남편들이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건지 그냥 요것만 얘기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여자들이 느낌이 이렇게 딱 직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뭐를 잡는 거냐면 마음의 나를 향한 태도, 느낌, 분위기, 애정, 사랑 이 느낌을 여성들의 이 직관으로 한눈에 딱 봐요. 현장에 보여 안 보여? 딱 느끼죠. 그러면 대화하기 반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대화하기 싫은 마음이 확 생겨버려요. 근데 남자들은 물어서 내가 대답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해? 왜? 팩트만 따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싸움의 70~80%는 누가 원인을 제공해요? 남자가. 근데 그거를 못 잡는 거예요. 정확한 단서는. 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누가 촉이 빨라요? 여성들이 빠르니까 그거를. 그래서 남자들이 얘기할 때는 마음가짐을 추스리면서 지금 내가 이 여성한테 최대한 나의 최고의 배필한테 온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대답을 해드리라. 성의껏.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결혼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자 배고파 그냥 밥 줘.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게 뭐 포옹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배려 있게 얘기해주나 이런 것들이 다 끝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상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 연애할 때나 신혼 때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말도 못하죠. 엄청나게 따뜻하게 막 그때는 모든 제스처와 소리와 억양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언어가 전달이 안 되고 깨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기 때문에 말 자체가 갖는 굉장한 파괴력도 있고 창조력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언어에 있어요. 언어에. 근데 이 언어 능력이 남자가 발달했을까요? 여자가 발달했을까요? 여자가 훨씬 발달했어요. 남자가 하루에 보통 쓰는 단어가 15,000에서 2만 단어입니다. 근데 여성들이 쓰는 단어가 하루에 3만에서 5만 단어예요. 남자들이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의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은요, 남자아이의 입놀림의 100배래요,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여성들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언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언어적인 부분들을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옛날부터 과거서부터 이렇게 수렵, 사냥, 뭐 이렇게 가서 육체 노동을 해서 뭔가 이렇게 고기 잡아오고 돈을 해는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마존의 눈물 보면은 막 그 거기는 이제 일부 다처자가 되니까 막 3명, 5명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있는 남자 보면은요 되게 힘이 막 좋고 무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꽃미남처럼 생긴 애는 아직 장가를 못 갔더라고. 걔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 거야. 말 잘하는 거는 필요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소통 능력이 남성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에요. 저희 지금 이제 결혼 안 한 그 30대 중반에서 40대 그 여자 청년들이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때쯤 돼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무슨 대화가 되는 남자를 되게 많이 원해요. 소통이 되고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남자들을 대부분 찾아요. 근데 남자들이 30대 중반이나 40대까지 아직 결혼을 안 한 남자들이 그 능력이 뛰어날 거예요?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많이 떨어져갖고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 그게 많이 떨어지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지영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 중에서 배 집사님도 이제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못한 그 친구들이 아직 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소개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배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제가 소개시키기가 미안해요. 이 남자들이 뭐 직장은 괜찮고 그러는데 다들 이상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남자가 봐도 이상해요. 맨날 그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뭔가 이렇게 꽂혀갖고 서로 소통도 남자끼리인데도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혀의 능력이요 굉장히 강력해요, 파워풀해요. 그래서 사실은 손으로 사람을 쳐서 주는 상처보다 제가 이거 설교 자주 했죠. 입술로 주는 상처는 깊이 박히고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 남자가 뛰어날까요, 여자가 뛰어날까요? 여자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부분으로 남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7년 안에 중병이 걸려요. 진짜로 시들시들 씨름하다가 죽을 정도의 그런 치명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래서 남자하고의 그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 쓰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는 쪽으로 쓰고 남성을 회복시키는데 많이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말의 특성이 뭘까? 말의 특성은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초월성이고 하나가 필요성이에요. 그것도 이제 쓰세요. 초월성은 한번 얘기한 얘기는 말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월성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미망인 집사님 막 도와줬더니 교회에서 막 소문낸 여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막 목사님 저기 바람났다 막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별한 후에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구제해 준 건데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솜털을 가지고 올라와서 산에서 던지고 오라고. 그러고 나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찾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찾아와요? 그랬더니 말이란 게 그래요. 한번 뵙고 나서 그게 흩어지고 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게 말이에요. 말이 초월성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또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관계를 이어가고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고 화목하게 하고 때로는 파탄 낼 수 있게 하는 게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이런 아주 강력한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장애물이 있어요. 의사소통에. 전달 과정에서 소음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발생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책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서로. 그리고 이것도 하고 나서요. 거꾸로도 물어야 돼요.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대화가 안 되는지. 가치관이 차일까? 두 문화의 차일까?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딱 침묵을 많이 해요. 자기 동굴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침묵을 하는 이유가 관계가 깨질까봐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관계를 만약에 폭발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돼요. 근데 자기 동굴로 깊게 들어가 버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년이 돼버리면 들어가서 안 나오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관계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 버리기 전에 사실은 원천 봉쇄를 해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볼 때 한국 남자들 중에서는요, 이 침묵으로 그냥 딱 들어가 버린 남자들이 있어요. 또 얘기할 때 과장하는 거, 논쟁하는 거, 또 지나치게 바쁜 생활. 목회자들도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신앙의 차이. 여러분 신앙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한 사람은 순복음이에요. 한 사람은 장로교예요. 맨날 싸워요, 둘이.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갈등도 일어나요. 또 아예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해요. 아까 언어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찌르는 그 칼 같고, 태우는 불과 같고, 쏘는 활과 같은 그 말로 계속 공격해요. 그게 남자들한테 자존심, 존중감, 리스펙이 손상이 되면은 다시 관계를 안 맺어요. 그런 거. 또 너무 말이 많거나 감정을 남자들이 잘하죠. 욱하는 거, 폭발하는 거. 근데 그건 여자들도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 또 뭔가 남편들이 뭐 부정직하게 했던가, 아니면 뭐 사기를 쳤던가, 외도를 했던가, 그래서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 여성들이 한번 신뢰가 상실하면 이거 회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거. 또 용서를 안 할 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에서 많게는 5~6가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알아갖고 사실은 캐내는 것부터 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묻고,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당신이 힘들었어. 그런데 서로 맞춰보면은 서로가 또 달라요. 아, 이 남자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대화하기 힘들었는데 여성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돼요. 서로. 그 부분을 보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둘이만 있고 힘들다고 지적을 하면은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적을 받으면은 수긍을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시킬 때 하는 거예요. 서로 답쓰고 이렇게 맞춰봐 하면은 보여주고, 체크를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하고 대화가 그동안 단절됐구나.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를 어려웠구나 하는 것들을요, 꼭 맞춰보세요. 어? 저기 박성현 지사님 꼭 맞춰보세요. 가서 맞춰보고,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거 체크하고 나서 내가 소통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알아? 맞춰봐. 그것도 몰라? 그래서 또 싸우지 마시고 또 이제 얘기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또 중요한 그 장애물 중에 하나는요, 봐요.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이런 장애물이 있지만 사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서로 많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이런 것들 책도 읽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타임지에서 이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그 타임지 그 신문사에서 1900년도 초반에 남녀가 왜 다른가에 대한 특집을 낸 적이 있어요. 모든 이제 그 뭐 사회학자들이가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왜 남녀가 이런 차이가 이렇게 많을까 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아요? 같은 사람인데 남녀는 다르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코끼리가 왜 코가 길어요? 길게 태어난 거예요. 기린이 왜 목이 길어요? 길게 태어난 거예요. 남녀는 반드시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결혼해서 여자가 자기처럼 이해했으면 좋겠고, 여자는 남자들이 자기처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차이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자는, 자 보세요,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논리적, 추리, 사고력, 이론적이에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요. 근데 여성들은 정서적이에요. 감정적이고 느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이게 앞뒤가 맞아야 은혜를 받는다면, 여성들은 감동이 돼야 돼요. 신금이 울려야 돼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자극이 있어야 돼요. 또 사회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 또 이제 박원순 시장 오늘 또 자살한 문제들 이렇게 오는데, 그런 문제들 막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인 현안, 또 국제적인 정세 막 이런 거 관심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냥 나하고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일들, 우리 애들 일들에 훨씬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요, 비전 중심이고 추상적이에요. 꿈만 꾸면서 나가요. 근데 여성들은 실생활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모여서 사업 얘기하면서 앞으로 막 3년, 5년 후에 대기업을 이룰 걸 막 밤새 얘기하면은요, 아내가 그래요.
이 인간은 월급이나 제대로 가져와. 짜증내요. 그런 계획금 꾸지 말고 월급이나. 제가 한 번은 터키에 갔는데 터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도 아주 비저널이에요. 비저널이에요. 비전만 있으면 막 꿈 꾸고 막 하거든요. 그 터키 지역 남자 선교사님들이랑 모여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막 밤새면서 얘기하면서 벌써 예루살렘까지 간대요. 이제 터키를 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벌써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최수현 선생 아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이슬람 지금 터키에 있는 교회도 지금 힘든데 여기나 잘하지 무슨 이슬람 저기 예루살렘까지 벌써 들어가냐고. 근데 남자들은 거기부터 그리는 거예요 사실. 비전과 이상을 막 그러니까 여성들은 되게 현실적이라서 쌀 떨어지고 그러면은 막 불안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통한 자기 그 실현이 강해요. 근데 여성들은 사실은 일보다는 가정과 아이들 또 우리 그 남편 이런 그 관계중이장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저기 앞에 분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일에 실패하면 자살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우리 애들이 있어서요 남아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건 가슴 아픈데 사실은 여성이 만약에 시장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러지 않 시장층 내려놓고 그냥 가정으로 복귀해버려요. 그게 남녀의 결정적인 또 차이예요. 남자들은 자기 일에 목숨 걸고 죽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이주청 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학자들은 논문이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가 쓴 논문과 함께 죽는데요. 논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반박을 당해서 이게 가치가 떨어지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통한 자기 실현이 이제 강하고 또 모험적으로 떠나는 생활을 좋아하고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편안한 생활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별 이유 없이 화를 잘 내요. 근데 여성들은 오히려 또 쉽게 환상에 사로잡히고 또 남자들은 객관적인 시각이 있다면 여성들은 몰입되어 혼돈하고 또 남자들이 가정사를 그래서 쉽게 잘 잊어버려요. 결혼기념일이나 뭐 아내 생일 챙기고 뭐 부모님 뭐 이런 것들 경조사 잘 못 지키는데 여성들은 사소한 것들도 다 기억해요. 잘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잘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들도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봐요.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다르다면 남자들이 자기 아내한테 접근할 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면은 여성들 쪽에서 그게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면 정서적으로 먼저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공감부터 해주고 아우 여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얘기가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결혼해서 애 키우면 다 힘들지. 당신만 힘들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여성들이 딱 데미지가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래서 여자들 다 군대 보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확 기분이 그냥 언짢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 남자들은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정확히 주면은 변화될 줄 알아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물어봐요, 변화가 되나?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다 보면은 마음이 열려서 자기가 얘기하다가 아유 그래도 그건 아니지. 혼자 다 정리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디 막 여보 코로나인데 나 여행 가고 싶다 막 그러면 여보 지금 코로나에 여행 간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이렇게 힘든 시국에 뭐 유럽으로 어떻게 여행을 가?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오히려 이게 딱 그럴 때 찬영이지가 그렇지 얼마나 답답해. 우리 한번 다 이렇게 유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코스 한번 잡을까? 당신 한번 짜봐. 그러면은요 혼자 짜다가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오늘 동해나 가자. 알아서 정리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만약에 허락을 하면은 그렇게 될까봐 막 객관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야,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금 그 비용이 어디 있고 막 논리적으로 따져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벌써 마음이 확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오빠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주지 남들은 너 욕하고 말어. 꼭 그런 얘기. 내가 너 사랑하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거야. 너 남들은 뒤에서 욕하고 끝난다. 너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여자들도 군대 보내야 돼.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마음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또 여성들은 주관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정에서. 근데 남자들은 이제 세상 바깥 얘기가 막 무식해서 모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알고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도 그러면은 남자하고 대화하려면은 좀 의지적으로 신문도 보고 객관적이기도 출연하고 거꾸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건데 한쪽에서 모두 그래요. 다 자기를 이해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봐요.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보면은 남자들이 사실은 머리잖아요. 선생님이 애들을 맞춰줘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맞춰줘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가정은요, 먼저 남자들이 자기 동문배필한테 맞추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추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내들이 마음을 열어서 남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줘요. 여보, 그거 뭔데? 아, 그런 뜻이야?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서고, 여러분이 그 가정 가운데서 특히 남편들이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잘 보면서, 요 훈련을 해야 돼요. 되게 이 훈련이 안 돼요. 근데 요거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주위에 있는 그 멘토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언어 쓰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게 하고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준유 형제라 지인 자매를 이렇게 차 마시고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런 게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지인 자매가 착해서 그렇지 나중에 결혼해서는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구박덩어리가 됐어요. 준영 형제도 이성지가 발달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학자적으로 파고들어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논리적으로 학자적으로 하면 갑자기 졸립죠. 저 오빠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어디 뭐 저기 다큐멘터리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나는 지금 드라마를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근데 내가 들을 때 되게 호감이 많아요. 남성들은 그런 정보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찬영 형제랑 둘이 얘기하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 내 논문 한 편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둘이 자매들끼리는 막 드라마 도깨비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먹으면서 신랑들 좀 흉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시간 낭비로 생각해요. 허비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있어야 여성들은 정서적인 게 채워지기 때문에 좀 관계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그 시간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하는 걸 남자들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들은 사실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실 남성들이 가정에 있는 아내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주는 건데 그냥 병기용 씨 잘하지. 지금은 잘한다니까. 찬양이제도 옛날엔 잘했지. 똑같아? 여기서 맞췄구나. 바뀌어요. 저도 옛날에 훨씬 로맨틱하고 더 많이 맞춰줬죠. 훨씬.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솔직히 의지적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성과 여성은요. 감각상의 차이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차이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요. 사실은 큰 개론적인 것만 하는 건데 사고 체계나 또 지성 체계의 차이도 있는데 감각상 느끼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커요. 남자들은요. 시각과 후각이 발달해 있어요. 뭐가 발달했다고요? 시각과 후각이요. 근데 여성들은 청각과 촉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좋다 할 때는요. 봐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단순해요. 그냥 보기 좋으면 돼요. 그냥 이쁘면 돼.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청각이 발달했다는 거는요. 음성을 들어요. 그 언어, 말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 촉각이에요. 스킨십으로 느껴지는 걸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 더 호감이 가는데 남자들은 아니에요. 시각하고 향기. 그래서 그 두 부분이 남자들의 마음을 여는 코드고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남자들은 꼭 그래야 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모든 남자들이 그래요. 모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사기치죠. 모든 남자들이 그래요. 모든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여성이 좋은가? 10대 예쁜 여자, 20대 예쁜 여자, 30대 예쁜 여자. 시각질에서 그렇다니까요. 60대 예쁜 여자, 70대 건강한 여자. 그때 돼서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건강해야 돼. 여러분, 남성은 시각과 후각이 발달해요. 그래서 좋은 향이 나면은 마음이 열려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성들은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소지섭 닮고 막 그래도 말 쓰는 게 거칠거나 매너가 없으면은요 너무 싫어요. 여성들. 딱 마음이 다쳐요. 촉각.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매력과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은 이 부분을 자기 배우자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이 이제 이 자기 아내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을 때 여성들은요, 잘 들어봐요. 처음에 남성들이 막 이렇게 거의 마약을 맞았을 때와 같은 도파민 호르몬이 막 하면은 아내만 보면 행복해요. 두근거리고 설레요. 근데 이게 사라질 때 그 다음에 보상이 와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일이나 목표가 생기면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성취를 하면 또 그게 생겨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언제 막 또 비슷한 게 생기는지 알아요? 선생님이 언제 생기는지 알아요? 쇼핑할 때. 갑자기 에너지가 막 생겨서 죽어가는 여자가 백화점을 2~3시간 쇼핑을 하면서 기쁘죠, 막 남자들. 그런 남자는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근데 그걸 막 하다가 쇼핑을 하다 보면 이제 결혼한 남자들이 막 여자들 고르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막 여자들이 이 옷 저 옷 입어보면은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안 살 거면 만지지 마. 창피해 죽겠어, 진짜. 딱 보고 골라. 그래서 그만 그러잖아요. 그럼 막 이제 입고 나와서 여보 나 이거 잘 어울려 그러면 아무나 사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말씨 한마디 그때 한마디 던지는 게 굉장히 크다니까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여보 당신은 진짜 20대 때도 예뻤는데 지금 더 예쁘다. 우아해. 엘레강스. 이렇게 앙드레 김처럼 그렇게 표현해주는 남자가 중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남편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표현하면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실력이에요. 남편들의 언어 능력이에요. 거기서부터가.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기다려주고 우리 아내는 지금 이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기다려주고 만약에 이렇게 딱 입으면은 딱 입었는데 분홍 옷을 입었는데 분홍 돼지 같았는데 어머 핑크 공주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너 오빠니까 얘기하는 건데 당장 벗어. 김국주가 나타나요. 김국주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언어 사녀용 능력이에요. 여성들은 청각이 발달. 왜 제비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그 말도 얼마나 부드럽게 해요. 억양? 이제 잘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가서 뭐 이렇게 하여튼간 그렇게 너무 표현도요 이렇게 저처럼 아마추어처럼 안 해요. 아주 세련되게 아주 그 사람의 특징과 장점을 잘 잡아서 너무 잘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남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실 계속해서 이 부분 때문에 아내들이 마음이 열린다는 걸 알고 애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은 나는 촉각 아니고 청각 아닌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남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남성에 비해서는 훨씬 청각적이고 촉각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 보여 20년 30년 돼서 자기 아내하고 스킨십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긴 다 잘하나 보다. 장모님 20년 30년 돼서 스킨십 잘하는 남자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있을 거예요. 있어요. 멀리 안고 네,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결혼 뭐 이제 40년 차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기대고 사 덥게 왜 이래? 절로 가 이렇게 이제 왜 그래? 막 계속 이렇게 그런 식인데 사실은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포옹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 스킨십이에요. 여성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그 촉각적 자극으로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거의 뭐 가족이고 그냥 형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남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죠. 근데 여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 또 마음이 열린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갖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이 지난 이후로 이게 대화법이거든요. 그 차이를 느낄 때 이 부분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은 자기 관리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몸에서는 이렇게 막 김치 냄새도 날 수 있고 이렇게 이에 고춧가루 하나 딱, 몸빼바지 딱, 뽀글파마 딱, 정수리 냄새 딱. 그러면 남자가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남녀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스처, 뉘앙스,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런 준비를 안 하고 대화를 시킨다. 그럴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호감이 안 가기 때문에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연애할 때 뿌렸던 향수도 이렇게 좀 뿌리고 좀 샴푸도 좋은 거 쓰고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 감던 거 일주일에 2번은 감아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한국 남자들 고성 옛날 어른들 소리 지르고 고성하고 그러면은요 여성들이 딱 주눅이 들거나 그 순간에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다 닫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자상하고 따뜻한 언어로 이해하면서 하면은 마음을 많이 열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대화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해요. 대화하는 법을 보통 가정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는 그걸 모국어라 그러더라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근데 그 대화를 배울 때 유교 문화 속에서는 권위적이고 명령하는 식으로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하는 법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근데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지가 발달하고 촉각지가 발달했는데 아내한테 툭 치고 툭 치고 이렇게 하면은 말도 어이 사람아 소리 지르고 면박 주고 그런 마음이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남녀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또 이제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음을 가로막는 담장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이제 의사소통의 그 장애물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일권에서 배울 때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배웠잖아요. 책임도 배웠잖아요. 근데 남편의 역할이 케팔레 섬김의 우두머리고 아내의 역할이 돕는 배필이라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에 대해서 사실은 섬기는 위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두 배우자는요 사실은 주장을 해요. 서로 갑을 관계에서 갑자기 갑의 위치에 자꾸 서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언약적 책임에 있어서 서로 자기 역할과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에 대해서 을관계로 섬겨주고 또 봉사해주고 또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이겨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나 또 그런 것들을 한 그 죄가 또 거리를 내요. 배우자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담을 만들고 또 하나가 숨기는 것. 부부 사이는요, 그 어떤 관계보다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상대를 비방하는 거, 또 욕하는 거, 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신혼 초나 연애할 땐 괜찮아요. 근데 이제 5년, 10년 지나면은요, 말을 할 때 서로에게 좀 공격적으로 해요. 공격적으로 하거나 비꼬듯 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굉장히 소통을 단절시켜요. 감정을 단절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갔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 찬영 형제가 희연자한테 오늘 강의 어땠어? 오빠는 맨날 저런 거 들으면서도 그따구 행동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찬영 형제는 그냥 오늘 강의 어땠어? 좋았어? 하는데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좀 찔리는 게 있었나 보지, 현자배가. 근데 갑자기 공격적으로 또 나온 거예요. 나한테 잘 들으라 그런 거야 지금? 그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꼭 역으로 친 거지. 오빠는 저런 강의 듣고 그딴 식으로 행동해 맨날? 그러니까 갑자기 이쪽에서도 넌 그따구분이 말을 못해? 그럼 이제 오늘 강의 듣고 끝장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은 그 결혼 생활에서 좀 한 10년 이렇게 연차가 올라간 부부들이 대화법이요. 그래요. 서로 정서적인 감정적인 배려가 없이요. 공격적인 파이팅을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얘기 속에 상대를 세우고 또 섬기는 대화가 아니라 비방과 깎아내리는 대화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그 대화가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하면 치명적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관계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 앞에 내 배우자 옆에 두고 다른 사람한테 비방을 해요. 그럼 이 배우자 감정이 어떨까요? 머리한테 보호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그럼 마음을 더 열까요, 안 열까요? 안 열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차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인 부분을 시간 관계상 이제 남녀의 어떤 지정의 차이들, 정서적인 차이들,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뚝뚝뚝뚝 찝지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책들을 탐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언어를 배울수록 많이 접근하죠. 그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맞춰주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화가 잘 되는 상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희연자매 절친 있죠, 절친. 베프. 근데 그 친구한테 가면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친구. 편하게. 그 친구는 있어요? 친구 있죠. 천영지에도 있죠.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생각해도 막 기쁘고 언제 만나도 좋죠. 근데 그게 대화가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 친구가 배우자가 돼요. 둘이. 생각해도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 아픔과 상처와 힘듦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연애 때 뭐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통이 잘 되려면은 왜 그 친구들을 여러분 찾게 돼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 아니, 돈 꿔줬어? 아니 그래 봄이도 그러죠. 그 친구 있죠. 하진이? 억지로 대답하네. 근데 모선이 봐도 하진이나 봄이나 나영이나 수경이 어렸을 때부터 해서 누구보다도 서로 잘 알아요. 스타일도 알고. 그래서 그 차이도 알고 그래서 잘 맞춰줘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누가 돼야 되냐면 시간이 지나서 배우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되면 이제 노년에 돼서 나이 들어서 허여서 백발이 돼서 지팡이 짚고 서로 손잡고 가면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잘 사는 거는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살죠. 여러분 그런 부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그런 어떤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소통이 끌어낸 두터운 관계. 막 추억도 많고 막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얘기하고 저도 막 그 아내하고 얘기하면은요 추억 20년, 25년의 추억도 있고 관심사도 갖고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애들 키우는 얘기도 해서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막 내가 옥수 집사님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럼 그 친구 막 힘들고 그럴 때 가면 위로가 되잖아요.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배우자가. 그렇죠? 남자가 돈 많아. 근데 말은 안 섞어. 아내가 예뻐. 근데 말은 안 섞어. 그럼 뭐야 그게? 쇼인도 뭐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려면 서로의 차이를 알고 내가 관계를 좁혀 나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잘 봐요. 그 아까도 제 얘기를 했지만 부부가 되는 순간 내가 안 맞추려고 그래요. 연애할 때는 맞춰요. 연애할 때는 여자들이 잘 안 맞춰요. 지금은 지인자매도 잘 맞추는데 지금은 오빠가 좀 많이 맞춰주죠. 안 맞춰 지금도? 죽여. 살리면 안 돼. 연애할 때 안 맞추면 결혼해서 안 맞춰요. 연애할 때는 맞춰.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대부분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들도 서로 남자에 대해서 그 소통을 하고 맞춰야 돼요. 한쪽만 하면은 반드시 한쪽의 에너지가 한계치가 와요. 그리고 이쪽이 무너지면 끝나요. 장집사님도 이경재 집사님 많이 맞춰주죠. 그죠? 장집사님도 물론 맞춰주지만, 근데 이경재 집사님 많이 맞춰준다고 그래요. 네, 많이 맞춰줘요. 근데 그거를 장집사님 쪽에서도 훨씬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경재 집사님이 이제 나이 들고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고 나이 들고 힘도 체력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집중력도 떨어지고 초전력 좀 많아지고 대화할 시는 없어지면은 갑자기 이 남자 뭐야? 막 그러면서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맞춰주면서 소통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 돼서 이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져요. 그게 이제 부부 금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외모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외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관계성인데 이것을 가장 끈끈하게 만드는 힘이 소통이에요. 예전에 이영재 목사님 와갖고 설교 때 그런 간증했어요. 10년 동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동안 그 전에 잘 살고 사업할 때 용산에 당 납품할 때는 90년대 진짜 직원들 놓고 한 달에 막 1,500만 원, 2천만 원 벌을 때 교회에서 자기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11조 뭐 랭킹 3위 막 이랬는데 갑자기 10년 동안 어려워지니까 돈은 못 벌었는데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내하고 사이가 제일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0년 세월 속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아내하고의 관계가 너무 회복이 돼갖고 너무 행복하대요. 둘이 있는 게. 근데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역시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내도 예전에 잘 벌 때보다 지금 훨씬 좋대요, 관계가. 그러니까 그럼 잘 사는 거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더 좋고. 근데 이런 관계가 돈이 계속 많아서 이런 관계는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감정들을 다 거쳐내야 되고 이 과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내와 나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봐요. 보통 아빠들이 딸들을 이해를 많이 하나요? 못하나요? 한국 아빠들이 잘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여성성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제는 아들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딸. 준영 이제는. 다르지 않고 셋. 옥수지사님 아들, 딸 다 있잖아요. 옥수지사님도 이 여성성이 있어서 수아 이렇게 여성성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옥수지사님 대화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되게 자상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옥수 집사님이 아내에 대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좋은 게 딸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거꾸로 엄마들이 남편의 언어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아들들을 키우기가 편한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람이 하준이 막 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언어 코드가 발달하는 건데 여성성이 아주 발달하는 사람들이 아들들 들어오면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남편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깊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없어서 쭉쭉쭉쭉 넘어갔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이렇게 느끼겠구나. 그럼 남자는 이렇게 느끼겠구나. 그거는 곧 가족 안에서 내 아들, 딸,
나랑 성이 다른 아들, 딸들이 이런 차이 가운데 지금 지내는구나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방향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키울 때 군대식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쭉 이제 있으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침에 깨울 때 기상 이렇게 깨워요. 기상 크게 그 목소리 한 마디에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도 6시에 벌떡 일어나요. 그냥 두 번 깨우면 맞다 맞아요. 그럼 기상 이렇게 하면 쫙 일어나거든요. 그럼 딱 일어나면은 딱 이제 마당으로 딱 집합을 해요. 국민 체조 시작. 근데 이제 호토 그렇게 목소리가 크시니까 그리고 이제 미루남까지 뛰어가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남자니까 괜찮은데 누님하고 동생이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저래야 돼? 뭐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왜 그래 딸들이다 보니까 언어에 예민하고 그런 거에 예민한데 할 때도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툭툭 쳐요 딸들을. 근데 그게 옛날 아버지들의 사랑법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은 근데 그게 쌓여야 안 쌓여요. 정서적으로 계속 상처를 받고 아프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후배들, 여자 후배들한테 그 태도가 나오더라고요. 딱 오면, 새내기 일로 와. 말투가. 지금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말투가 아버지한테 모국어를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복학생 협의회 회장에서 군기 잡고 다녔어요. 할 때. 그럼 딱 들어가면은, 눈 깔아. 이런 식으로. 말을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훈련돼서 나오는 언어들이에요. 고쳐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십 년 동안 아버지한테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식 용어가 저한테 익숙하고 군 생활이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던지는 얘기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하면은 사실은 아내도 그러고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딸 셋한테 인심을 잃을까요, 얻을까요? 많이 잃죠. 근데 지금 시연이, 연우, 연아가 아빠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부족해. 아빠 오면 막 환장을 해, 막 뛰어오고 막 안기고. 그리고 이제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귓속말로 딸 필요한 거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런 것들 통해서 훈련 받은 게 이게 강의를 듣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럼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반복해 줄 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들이 남성성 가는 말을 잘 못해요. 남자들은 기껏해야 15,000개에서 20,000개 쓰고 여성들은 30,000에서 50,000개 쓰니까 1년에 되면 800페이지 책을 60권을 쓸 수 있는 능력이래요. 여성들이 말로만. 글을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성들을 못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제가 이거 좋은 방법 하나 얘기해 줄게요. 별로 할 말 없죠. 없다 그러죠. 성화서 별로 없지. 예. 별로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영이제도 별로 없지. 자기 얘기하지 말고 간헐적 단식 강의하지 말고 별로 없을 때 남성들이 자기 얘기하죠. 절대 남자들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딸들한테도 얘기하면 또 아빠도 30분 동안 얘기해. 근데 대부분 강의야. 공감 없는. 그렇게 하는 게 최악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아빠가 대화하기 싫은 상대가 돼요.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앉혀놓고 1시간, 2시간을 얘기하셨어요. 얘기 끝나고 초등학생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객관적으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그리고 막 얘기하면은, 네 얘기가 지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논술훈련을 시켜. 그렇게, 아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카피 플러스 군화예요. 그러니까 카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복사해주고, 그리고 끝에를 군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그러면, 뭐 바뀌었구나. 예를 들어서 딸들이 와서, 아빠, 이 그림 누가 그렸게? 누가 그렸을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카피예요. 그러면 내가 그렸다? 우리 연아 그렸구나. 근데 남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을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이제 마음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얘기를 안 하게 돼 있고 딸이나 아내가 얘기하는 것들을요 맞장구 치면서 따라가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아 너무 답답해요. 왜 쓸데없는 얘기 하고 내 맨날 여보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그러면 이제 왜 그래 친해질수록 이제 더 되게 유치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보 나 바뀐 거 없어? 뭐 바뀌었구나. 나 옷 예뻐? 예쁘다. 막 이렇게 감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뭐 찬영이 막 긁잖아 지금. 근데 이제 남성들이 그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훈련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언어 훈련을 할 때 여성 언어를 따라하고 반응해주는 훈련부터 시키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딱 하고 싶은 얘기 딱 정리해서 딱 하고 끝! 논리적으로 딱! 전혀 설득 안 됐어요. 전혀. 그리고 마음만 떠나요. 아, 우리 아빠랑은 얘기 안 해야겠다. 우리 남편은 진짜 공감 능력 꽝이다.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맞춰줘야 돼요. 이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근데 남자들 뭔가 정리되고 언어적으로 딱딱 내가 납득이 되면은 끝난 걸로 생각해요.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당신은 살생부야.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지금 아내한테. 대화하기 싫은 사람 랭킹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어떤 남편이 그 부부 세미나 듣고 집에 가갖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집에 가서 자기가 몇 점짜리 남편인지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아내 핸드폰 보니까 자기 이름에 5자가 써있더래요. 아 그래도 10점 만점에 5점이면 괜찮다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10점 맞을게 그랬더니 너는 내 인생에 5점이야. 내가 진짜 그 오빠 빌딩 올렸는데 진짜 널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5점이 안 되는 게 여성들은 사실은 언어적인 굉장히 언어에 발달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부족하고 돈을 못 벌어도 그런 부분에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면은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요해져요. 그러려면은 많이 인내하면서 내가 뭔가를 꺾고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지성적인 이론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고요. 언어를 자꾸 받아줘야 돼요. 받으면서 아 그랬구나. 좋았겠다. 반응해주고. 그 쓸데없이 왜 옆집에 애기 엄마 얘기를 해? 뭐 눈 부라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들을 서로 호환하고 배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결혼한 순간은 둘 다 실전 모드, 현실 모드로 들어가는 데다가 애까지 생기면은 애한테는 맞춰줘요. 애한테는 아 우리 하나 예쁘지 막 다 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자한테 해주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현이 예쁘네. 찬영이 예쁘.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엄청 맞춰주게 됐어요. 근데 그런 언어를 결혼해서부터 훈련이 안 되면 그러니까 결혼한 세월만큼 자꾸 멀어져요. 그냥 의리로 살고 그냥 애들 보면서 살고 그냥 마지못해 살고 그러면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저도 고향 친구나 이렇게 베프들 만나면 그냥 편해요. 내 마음을 저가고 저가 나를 알고 내 스타일을 알고 그냥 어떤 거를 하고 뭐 김치 국물을 먹어도 흉이 안 되고 막 서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그 부부 관계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가 할게요. 그 가운데 그 성경적인 원리들 얘기하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4로 가세요. 저 뒤로.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배우자의 성장 배경, 문화, 식탁, 저희 집은 식탁에서 어렸을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는 살면서는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식탁에서 대화가 되게 많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집사람네 집안에 가니까는 식탁에서 대화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랑 형님들이 술을 먹으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아주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막 처음엔 긴장을 했죠. 아, 이 집안은 대화가 없구나. 처음에 화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머니도 그러고 저희 가정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게 자꾸 말을 시키고 대화를 시키는 건데 여기는 처가는 배려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장로님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가만히 터치를 안 하는 게 배려더라고요.
굳이 그걸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근데 편하게 있어. 편하게. 그래서 처가에 갔는데도 아무 말 안 하다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약주 안 드신다는, 나중에는 신앙생활 하니까 약주를 안 드시게 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오시고 그래요. 근데 그걸 그냥 그 문화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성장 배경. 어렸을 때 제주도에 살다가 나중에 아버님 하시는 사업이 웨딩 사업이 안 돼갖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어렵게 어린 시절을 살아서 형님들하고는 좀 흩어져 살고, 그런 배경들을 다 알면서 생긴 정서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떨 때 왜 아파하는지를 깊게 느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것들을 모른다는 거는 사실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옛날 과거 사진들을 봐가면서 어렸을 때 이랬구나, 이렇게 컸구나, 중학교는 어딜 나왔구나, 여기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저는 중, 고, 대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 선배들 다 알아요, 집사람.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그때 당신 마음이 이랬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럼 얘기하다가 울기도 하고 회복도 돼요. 그 배우자에 대한 기본 연구예요. 거꾸로 남편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이 인간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군대 문화 때문에. 제가 제 배경, 제 히스토리를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애들을 모아놓고 쫙 일렬로 써서 제가 사열을 시킬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웃어요. 아이고,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한다. 근데 그걸 차렷! 집사람이 웃어요. 아이고, 저희 예배 드릴 때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딱 앉고 각 잡고 딱 앉히거든요. 딱 앉고, 야, 무릎 꿇고 앉아. 하면은 집사람이, 너무 딱딱하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앉히는 게 이제 어렸을 때 배인 거죠. 근데 집사람이 이해를 하니까 교정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모르면은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성장 배경을 하니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다 어렸을 때? 성장 배경? 초등학교? 다 알아가야지. 다 결혼하기 전에 그 기본이에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 알아? 그 뭐예요? 저는 첫사랑도 알아요. 첫사랑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빠는 6개월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알아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러죠. 제일 싫어하는 배우가 변진섭이라고, 가수가. 변진섭 되게 좋아했거든요. 현주엽, 두 사람 제일 싫어요. 현주엽 팬이었어요. 요새 이제 고기 막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왜 변진섭, 현주엽 합쳐놓은 게 왜 저를 좋아했는지 알겠죠? 합치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히스토리를 알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차라리 장동건을 좋아하지. 뭔가 나도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는데, 집사람이 약간 외모를 좀 그런 쪽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부침개처럼 생긴, 공룡처럼 생긴. 근데 재밌어요. 이제 그런 걸 알면 아내를 많이 이해해요. 어떤 게 아팠고, 또 왜 집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 그게 망한 이후로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짐을 완전히 풀고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공부는 열심히 해서 중학교 때 계속 반장을 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또 이제 뭐 운동도 잘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친구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은데, 선생님, 피난민 살림을 꾸리는구나, 이 사람이. 피난민 살림이 뭔지 알죠? 이사 간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풀지 않은 짐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있고. 이게 너무 흉보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유복했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찝차 태우고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집에 유실수가 엄청 많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세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잘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벽난로도 저희는 이태리 거 썼어요. 이태리. 근데 아버지가 장작을 저한테 태우라고 그래갖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정돈되고 깔끔하고 반듯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격식을 다 차렸고. 그러니까 요 두 문화가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100% 부딪히죠. 근데 이해하면 돼요. 아, 이제 힘들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음식도 상극이에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알아야 돼요. 집사람 야채 좋아해요. 저는 이제 고기, 육식. 야채는 우리 집에서는 음식이 아니에요. 야채는 이렇게 회 밑에 까는 거잖아. 그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까는 거, 디스플레이 하는 거지. 그냥 고기만 먹는 거지. 그쵸? 근데 집사람은 야채를 너무 좋아해요. 고기를 먹어도 닭가슴살만 먹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발달했나? 알통 나와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리고 이제 취미나 습관들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나 중심으로 끌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애니어그램이나 다중지능 어렸을 때부터 다 검사해갖고 애들 성향 또 취향 이런 것들 다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요? 한국 아버지들 몰라요. 겉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녀 안다고를 할 때 다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셨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모르시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떤 거 관심 있는지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 문화예요, 원래 그게. 아버지들은 그냥 딱 집 해갖고, 딱 돈 벌어 오고, 그냥 따라와.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따라오고 맞추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데, 배우자들은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모든 지정이와 체질과 모든 성향과 연약함까지 다 알아요. 그럼 저도 집사람 아내의 연약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넘어지고 죄 짓는 부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맨날 있다고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긍휼하죠. 기도해 주게 되죠. 기다려 주게 되죠. 어떻게 하면 세워줄지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 많이. 뭘 좋아하고 습관은 뭐고 취미는 뭐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은혜를 가지고 공급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지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관계성 그러니까는 공동체의 관계성 교제 코이로니아가 깨지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증세가 왔는데 남편이 몰라. 너무 답답해. 나보다는 많이 알아야 돼,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도들을 많이 상대해 보니까는 딱 보면 벌써 이렇게 MBTI가 쭉 뜨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대해주는데 적어도 남편들이 저한테 와서 정보를 줘야 돼요. 우리 아내 목사님 이러하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우리에게 있긴 해요. 있어요. 누군지 부부싸움 날까봐 얘기 못하겠어. 근데 김치태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를 잡고 여기 기본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부부 세미나 오는 남편들은 의지가 있어요. 근데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이런 가정과 이렇게 섬기는 남편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돼요. 그래서 여기 온 가정들은 사실 고민이 안 돼요. 오지 않은 가정들. 이미 뭐 과거에 들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연구하세요. 특히 선천적인 요소들, 그 선천적인 육체 어떤 체질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뭐 생활들, 뭐 습관들, 몸에 약한 것들. 저희 그 처가는 하지정맥이 집안 유전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애 낳고 이제 나이 드니까 그게 계속 드러나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래서 저는 이제 살을 빼야 되고 집사람은 그 이제 하지정맥 그쪽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약하는지. 그 기호나 뭐 식습관, 취미, 그 가정의 문화에 대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여기 고향이 강원도인 분, 고향이 강원도 없네. 진짜 강원도가 없네. 경상도인 분, 한 분 계시네.
조금 전에 경상도는 감자 삶아서 못 찍어 먹어요. 소금 찍어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요. 그래요? 강원도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요. 그리고 경상도 쪽은 소금을 찍어 먹는데요. 근데 경상도 아내하고 강원도 남편이랑 결혼했다가 감자 삶아서 못 찍어 먹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이요, 이혼까지 가는 거 보면요, 의외로 사소한 걸로 크게 가요. 감정 문제로 격해져서. 근데 가서 법원에 가갖고 지방법원에, 가정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내려줬어요. 설탕 찍어 먹으라.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고 자기 걸 주장하게 돼요. 그러나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배려가 나오고요, 서로 그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가서 뭐 이렇게 남편들 뭐 직업 막 이렇게 자기 뭐 회사 뭐 이렇게 이제 토플을 공부할 때가 아니야. 지인자매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써야 돼요. 실제로요, 남편들이. 책 한 권이 논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그러면은요, 아내에 대해서 누가 제일 전문가가 돼요? 남편이요. 소통 전문가가 돼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힘들 때 이렇게 하면 풀어지지. 우리 아내는 아플 때 이 약을 써야 되지. 우리 아내는 뭐 스트레스가 올 때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 이런 것들. 제 아내는요, 힘들면 딱 나타나는 증상이 여기예요. 여기를 풀어주면 그렇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막 힘들고 외로우면은 데리고 쇼핑을 해줘야 돼요. 쇼핑을 하는데 사면 스트레스 받아요. 구경해주고 차 한 잔 마시거나 저렴한 거 음식을 하나 먹으면 그냥 행복해져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면은 계속 갈등. 봄이야, 진환이가 그걸 알았어?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착해서 맞춰주고 자꾸 참아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싹수가 보여요. 그러면 야, 끝내. 왜 그러냐, 이제 이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친정 아빠가 진짜 필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얘들이 그걸 모르네, 이런 친구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가끔 수열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는데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신혼 초에 서로 너무 달랐다니까요. 너무 신체가 처가는 상체가 발달한다니까요. 운동을 안 해도 어깨 쪽이랑 이 등 근육이 상당히 발달해요. 저희는 무조건 하체부터 발달해요. 상극이에요. 야채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잘 뛰고 힘 잘 쓰고 정대 상극이에요. 체질도 정반대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뭘 선택할 거예요? 소통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부부가 얘기를 해요. 여보,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할지 우리 얘기를 하자. 근데 신혼 초에 보통 세상에 나가면은 그 회사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뭘 가르치냐면 초장이 잡아. 남자는 하늘이야. 여자가 맞춰야 돼. 근데 요새는 분위기 바뀌었어요. 장모님이 옆에다 딱 끼고 살면서 자기 딸한테 딱 지지하게 만들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되고, 서로 둘이 어떤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가정의 문화를 나도 너도 아닌 우리 가정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 고리가 계속 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차이인데 그 차이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내하고, 여보, 당신도 나도 결혼하는 순간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들을 부인하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장 신앙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거를 선택하자. 그래서 아내 거를 선택하기도 하고 제 거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갔어요, 서로. 그러니까 배려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대화의 수준을 파악하고 대화의 수준을 올리는 게 필요해요. 어. 여러분 그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1, 2, 3, 4번 중에서 그냥 아내와 알고 있는 사실만 정보만 교환하고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의견 교환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까지 교환하는 거예요. 3번 감정은요, 자기 감정, 내가 이거 생각은 이렇지만은 당신 그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아파, 힘들어, 슬퍼, 별로 기쁘지 않아. 그 정보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의미 없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감정까지. 아니면 이제 투명한 대화는요, 정말 사랑으로 이 사람에 대한 허물과 약점도 내가 다 이해하면서 서로 그것들을 오픈해도 힘들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과 또 기도에서 받은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대화까지 가는, 그리고 1, 2, 3, 4번의 단계까지 갈 때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 부분에. 찬양 이제 몇 단계? 3. 김세는 몇 단계 같아? 다. 장로님도 4번까지 다 돼. 장로님 4번까지. 장 집사님 한 몇 번 정도? 4번. 그러니까 여기 다 인고 부부만 왔다니까. 그러니까 준영 형제도 4번까지 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억수 집사님도 4번까지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억수 집사님도 4번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바이쌤 남편들이 잘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하고, 성훈 강사님 넘겨주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게리 제프만이라고 그 사랑의 5가지 대화 쓴 책이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랑의 5가지 그 언어 얘기하면서 병든 대화의 4가지 패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 모양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비둘기. 두 번째가 뭐예요? 매예요, 매. 세 번째가 올빼미. 네 번째가 타조인데요. 이제 이거 기억하세요. 제일 안 좋은 대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요 세 유형을 갖고 있대요. 첫 번째 그 비둘기 유형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갈등이 생기면은 자기가 그냥 나 때문이야 그러고 끝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1번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미안해요, 뭐 잘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거를 교정시켜주고 싶어서 여보, 당신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잘못이 나한테 있거나 애들한테 있었거나 아니면 뭐 시댁에 있었거나 그런 문제인데, 그게 이제 갈등 구조가 생기고 평화가 깨지는 게 싫으니까 다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개선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눌려있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 유형은 별로 이렇게 옳지 않고, 그러니까 이 4가지는 다 옳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매는 뭐냐면은요, 매의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죠.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딱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다 당신 때문인 거예요. 자신한테 잘못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누구한테 잘못을 찾냐면 상대방한테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배우자는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자기의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난 딱 보면 알아, 막 이렇게. 그럼 여러분 그 세 번째 그 올빼미 유형은 뭐게요?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주로 갖는 건데요. 우리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눈을 부릅뜨려서 우리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한 여성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빼미 형들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긴 것 같으나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그러기 전에 사실은 정서적으로 뭐가 아픈지 힘들었는지 또 내가 어떤 걸 들어줘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네 번째 타조형은 문제 회피형이에요. 그냥 오면은 냈다 도망가는 그 유형이에요. 그래서 진지한 대화를 싫어해요.
남자들 중에 이런 형이 많아요. 아내들이 막 따지면은 그 왜 그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그 다 지난 얘기 또 끄집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쑥 에이 그러고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요 네 가지 유형은 서로 대화의 깊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양, 금이화되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특히 남편들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매 유형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요. 남자들은 올빼미 유형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이제 비둘기나 그 문제 회피 유형들은 또 남성들이 또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을 좀 많이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떤 그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게 배우자를 무조건 기쁘게 용납하는 게 필요해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사실은 배우자를 용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남성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배우자들끼리 잘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거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언어는 7%뿐이 안 됐어요. 내가 잘못했어. 꺼내지 마. 이거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냥 알았어. 미안해.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를 구할 때는요. 상대방이 정말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부분을 토로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또 선처,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나가려면 세 가지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잘못했어요. 사실 인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감정과 정서가 당신한테 미안해요. 정서적인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지금 마음이 미안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내들이 마음이 열린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됐어. 미안해. 덮어. 그럼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는 기술도 참 없어요. 용서하고 용서를 기후하는 기술이 없어서 같이 오래 살다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줄까요?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준대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별로 그 용서를 안 구하고요. 부부 관계에도 얼마나 많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 입에 따라합니다. 미용 감사. 앞자리만 한 건데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용어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은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배우자들끼리 이런 용어를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써요. 근데 많이 써야 돼요. 습관적으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실에 있어서 여보 내가 이거는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당신한테 미안해. 여보 나 용서해줘요. 그리고 어떤 걸 잘했을 때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써줘야 돼요. 사실. 할 때 고마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우선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거야. 고마워. 그런 아예 하지 마요. 그러면 이제 막 아내들이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야 하지 마. 갑자기 변하면 되죠. 하지 마.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배우자들끼리는요 사실은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그래서 용납도 많이 해줘야 되고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기술을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자존심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해요. 여러분 그 부부끼리 결혼하면은 대화를 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수고와 헌신과 투자의 결과예요. 그럼 그거를 안 한다면은 똑같아요. 응? 이제 토플 준비하는데 얼마나 수고와 시간이 많이 들어, 그치?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그 소통 훈련과 시간과 투자를 시간 정해놓고 안 하면은요 깨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나하고 대화의 파트너로서 마음을 여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갑자기 대화가 다른 사람하고 더 잘 돼. 마음이 열려. 이게 이웃집 남자예요.
직장 동료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 들고서 사실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두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요,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일단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지고 부부가 같이 책임지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화는요,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면을 벗고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분노의 돌을 던지려 하지 말고 사랑의 장미를 선사하고 항상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기 배우자에 대한 차이, 남성과 여성은요, 진짜 다른 존재며 생명체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게 너무 많이 달라요. 나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는 내 배우자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한 장 넘기면 여러분 그 가정마다 그 진단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나와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18페이지인데 제가 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데 요게 이제 부부끼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우리는 명백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6점이나 7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B, 둘 중 누구도 좌절하거나 화날 때 침묵의 벽 뒤로 숨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숨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거에 대해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딱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동굴로 들어가면은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쪽이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거를, 근데 이 신혼초부터 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집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줘요. 근데 저는 빨리 나오면은 폭발하기 때문에 오래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는 저는 낮아요. 3번, 뭐 아니 2번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서로 배우자가 대화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아까도 체크한 거랑 똑같아요. 뭔가가 소통하는데 막고 있는 건데 습관적으로 나나 상대방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냥 참고 살아요. 참고 사는데 곱는 거예요, 관계는. 소통이 되니까요. 이게 서로 대화가 주고받고 관계가 소통이 되면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서 점수가 이제 점수를 내게 돼 있어요. 점수를 내고 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집에 가셔서 커플들끼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들은 것 중에서 또 이제 마음에 담거나 서로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오랫동안 배우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나 남편에 대해서나 이럴 거라고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년, 30년 후에 아닐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배우자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 나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나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내 감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까지 나누는 관계가 되는데 내 감정이 아프고 속상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사실 2주 전에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는 방식으로. 왜 그런가 하니, 오랫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수십 번도 더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아내가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를 무시로 여겨지는지를 모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정말 설명해주면서 얘기해주고를 수십 번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그게 또 한 번 반복이 돼서 제가 불러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요번에 깨달았어요. 20년 만에.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아내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렇게 당했을 때 불쾌감이나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1에서 10의 수위라면은 그냥 한 2, 3 정도로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9, 10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사과법, 장문의 편지가 와. 여보 말로 해. 이거 쓰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게 편해요.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쓰는데 아내가 진짜 깨달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세요. 집에 와서. 이제 오늘 절호의 기회예요. 뭔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픈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걸 듣고 아 지금 이게 이 정도의 아픔이구나를 공감해주고 고쳐주게 돼 있어요. 그럼 관계가 개선이 될까 안 될까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부부 세미나의 사실 힘은 그 부분인 거예요. 관계 솔루션 개선. 그래서 그냥 강의 듣고 좋은 강의였네 하고 끝나면은 온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치유되고 훨씬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하고 싶은 파트너가 돼요. 자꾸 찾게 되고 힘들 때 얘기하고. 저는 힘들 때 아내하고 얘기할 때 제일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내가 돼요. 아내가. 할렐루야? 옛날에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요. 옛날 이제 어른들이 많으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그 집사님이나 여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얼굴이 밝아져서 해맑아져서 위로를 받고 오는데 자기 남편이랑 얘기하면 막 그냥 얼굴 똥심은 표정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는 고민인 거예요. 목사님. 남편들이 이렇게 해줘서 아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안 되니까는 그 사역을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아파서 가정 사역을 이제 그 온누리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아내와 남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또 이렇게 가장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